전화번호를 써놨는데 제가 습관이 전화를 잘 안 받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하게 적었을 때는 뭐 카톡도 잘 안 보는 습관이 있는데 문자를 주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전철이나 이런 데 책을 잡으면은 모든 것이 저는 생각이 깊게 떠납니다. 거기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전화는 심심할 때 가요. 하루에 한 3번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만큼 그 책에 대한 그런 그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문자를 주시고 그러면 항상 문자는 제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 강의가 좀 딱딱한 강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이원구 원장님이 좀 이렇게 뇌를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딱딱하면서 거기 또 심오한 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제2강은 성공의 철학. 성공 철학의 원칙입니다. 철학을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하고 우선 이 뇌는 거부를 해요. 왜? 만남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 따뜻하게 받아들이는데 전 시간에 만남은 그랬죠.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뭐냐? 신의 계시와 질서가 존재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실패를 인정하는 게 사랑이고 배우고 나누고 배려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성공 철학이 뭐고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왜 이 과목을 선택을 했냐면 제 과목 10과목 중에 그 10과목을 제가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들도 있는데 가리키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제가 찾았던 것을 증언으로 나온 거예요. 이 강의는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깨우쳤던 것을 그것을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속의 잠재의식을 꺼내서 쓰더라는 거죠. 제 10강의 목적은 그겁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다. 알면 얼마나 알아요. 공자도 내가 아는 지식이 9마리 소중에서 털 하나 뽑았다 그랬는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10강을 통해서 우리 그 엄청난 능력 내부의 그 잠재의식을 꺼내서 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카톡에서 동영상인 것을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연 조미료를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면서 자기와 융화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록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공을 하는데 철학이 없다라면 성공이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스치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학이라는 건 뭐냐 그럼? 우리가 철학하면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게 금방 생각이 나.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알아. 근데 철학이 그런 물론 심오한 철학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공 철학, 인생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이다. 자, 한문을 쓰면 밝은 학문이죠. 이 학문은 배우는 거라 그랬죠. 돈은 비우는 거라 그랬죠. 이 밝은 학문이 뭐냐? 밝은 학문이 철학은 자연과 인생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자연과 인생. 자, 이게 인생이죠. 동물이나 식물에는 철학이 없습니다. 사람은 20g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 있는 거죠. 자연과 인생, 현실과 미래, 현실과 미래, 과거가 아닙니다.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자, 여기에요. 근본입니다. 근본. 뿌리입니다. 뿌리. 근본 학문을 연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근데 성공을 했는데 이 뿌리가 없다. 그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은 대자연을 얘기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소우주, 소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소자연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장육부 물 70%, 오대양육대주 물 70% 똑같습니다. 대자연과 소자연의 만남이죠. 여기에서 자, 자연과 대자연과 인생의 만남, 거기서 현실과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를 찾는 것이 이게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었다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은 꽃도 제대로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가져야 된다. 뿌리를. 그 뿌리가 뭐냐? 우리가 뿌리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주체성을 갖게 돼요. 주인의식을 갖게 되죠. 주인의식 속에서 날개짓이 나오죠. 다 이 자연하고 물려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자연이나 대자연이나 짝이 안 맞는 게 없다 그랬죠.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맞춰보면 아주 신비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공도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나왔어, 좋은 직장 나왔어, 뭐 이렇게 그렇다고 성공이 아니죠. 네? 그것을 누군가가 번복이로 보면서 다시 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 식각에 일신 우일신 된다. 나날이 발전해 나간다. 나날이 발전한다는 것은 내가 식각을 통해서 마중물 펌프질을 했는데 자 마지막에는 샘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의 의식, 내 능력은 5%인데 잠재의식이 95%라고 했죠. 그걸 꺼내 쓰자는 게 제가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과 원칙, 이 원칙은 왜 이게 알고 가야 되냐? 원칙을 모르게 되면 순서가 틀려지고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려지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의 피해를 받고 그래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성공에도.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원칙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자동차도 자 무단 횡단 보톡에 그 중앙선에 노란색으로 칠했고 우측으로 각자 우측으로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차나 소방차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범죄도 빨리 잡아야 되고 화재도 나서 가서 신호등 무시하고 가까이 안 갈까요? 자,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는 게 불법일까요? 적법일까요? 원칙일까요? 비원칙일까요? 네? 목적이 급해. 자, 국가재난도 구조해줘야 되고 또 범죄도 잡아서 사회 질서도 잡아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 신호등에 섰다가 하면은 범죄자를 아이고 좋아라 하고 그냥 타러 나가니까 못 잡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사고가 났어. 네? 자, 국가의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출동을 해서 오는데 사고가 났어. 사람이 죽거나 그랬어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책임. 그 책임은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으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원칙. 왜? 일반 주민들은 신호등과 약속으로 그 원칙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뭐 사이렌을 불건 뭐 걔는 지잖아. 나 자동차로 달린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더 원칙이 좀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작년에 연말에 미국에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소방차가 출동하는 걸 보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거 봤더니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방공 훈련이에요. 다 써요. 다 써. 그리고 신호등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스톱이라고 써 있는데 무조건 누가 보든 안 보든 3초 있다 가는 거예요. 자기와의 약속이라 자기와의 약속. 네? 그럼 1등 국민일수록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는 원칙을. 네? 물론 원칙이 있으니까 비원칙도 있겠지만 비원칙은 불가피할 경우에 그래서 이 성공을 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명예를 갖기 전에, 권력을 갖기 전에, 돈을 갖기 전에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의 뿌리를 알아야 되고,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다. 기본이.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 철학의 원칙은 뭐냐? 기본이 돼야 된다. 기본이 안 되고서 무슨 성공이 되냐. 근데 사람들이 과거를 다 잊어먹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몰라. 부모한테 효도하라. 효도가 뭔지를 몰라. 자, 근데 뿌리를 한번 찾아줘봐요. 제가 그 철학에 대한 얘기, 뿌리를 한번 얘기하겠어요. 그냥 철학하면은 막 그냥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효도하는 뿌리.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느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주 보물단지 같죠. 이렇게 진짜 키워서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80이 넘었어. 이놈호가. 시골에서 이렇게 보니까 까치 아시죠? 까치. 네. 까치가 시골에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 지금은 벽돌을 써서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밤나무고 뭐 소나무고 울타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까치가 앉았다가 날아가니까 상당히 이제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자연하고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자연하고 가까워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예? 그 까치를 보고서 저 까치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저 까치가 저 무슨 생각? 잘 아물아물거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공손하게 어머니 저건 까치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맞아, 나 옛날에 본 새구나. 까치구나. 조금 있다 다른 새가 와서 또 앉았어. 다른 새가 왔는데 그것도 까치였어요. 그럼 조새는 뭐냐?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까치요. 까치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네? 동서남이 좀 없어졌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까치가 이쪽에 또 우측에 또 앉았어. 조새는 뭐냐? 이러니까 그때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어머니한테 쓸데없이 어머니 말이야 아까 까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음에 이 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일기를 쓸 때 아들이 나한테 새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 가서 일기장을 봅니다. 그런데 3살 때 어떻게 되냐? 똑같은 새를 23번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똑같은 새. 엄마 저게 뭐야? 까치라니까. 또 저건 뭐야? 까치. 23번을 물어봤는데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물어보지 않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커가지고 3번 물어보니까 어머니를 받아친다. 자, 그게 그래서 뿌리를 알아야 된다. 뿌리. 그러니까 철학이에요. 철학. 뿌리를 모르고서 무슨 소통을 해요. 네? 명예를 가졌다, 돈을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뭐냐고. 인생이라는 건 잠시 쉬었다 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빌려가지고 한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50년 빌려가지고 뺏겨. 사고 나가지고. 그러다 왔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뿌리라는 게 뭐냐?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우리는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우고 인정을 가고 뭐 이러는 것은 혼에 들어있지만은 영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어진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양심이 들어있어요. 양심. 종교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 20g 안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성공의 이 철학과 원칙을 가지면은 혼과 영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혼이 영에 감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건 뭐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감사 속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신념이 나오고. 그래서 자, 이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철학과 원칙을 어디서 배웠느냐? 책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잘 나갈 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가 없어요. 곤두박질 칠 때 배웠다는 거예요. 곤두박질 칠 때. 비참할 때 뿌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져 봐야 지혜가 생겨요. 실패를 해봐야 성공의 씨앗이 보여요. 도토리도요, 그냥 다 떨어졌는데, 상술이 나면서 떨어졌는데 가랑잎에 있으면 싹이 안 떨어요. 떨어져서 썩어야 싹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도 가혹하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떠나고 있을 때, 그때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황금이 있는 곳에 슬픔이 따르게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이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해요. 인생.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런 뿌리를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예. 이거를 모르고서 성공을 했다. 아무 본보기가 없는 거예요. 난 돈 벌었어. 나는 명예가 있었어. 그럼 뭐해? 지금 장관 국회의원도 콘테이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 왜? 인생은 어차피 잘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고 사마고도 얘기를 외나무 다니기를 극복하는 게 인생인데 잘 나가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날씨가 춥고 뭐 이러다가 오늘 또 따뜻해. 또 다음 주에 또 춥다 그러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인생살이. 대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그것을 믿음을 타고 나가는 것이 뿌리가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은 뭐라 그랬어요? 탑이 아니라 성공은 그로잉이라고 그랬죠. 그로잉입니다. 그로잉 잘한다. 즉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성공은 뭐 꼭대기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똑같은 거예요. 성장. 서서 성장하는 게 나무하고 사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 지구상에. 그럼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이 뿌리가 이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자, 나무가 요 방향을 잘 타야 돼.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잘 커야 돼.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네? 원칙은 질서를 잡고 있고 방향을 잡고 있고 환경을 잡고 있어. 순서를 잡고 있어. 열매가 먼저 연 다음에 꽃이 피진 않잖아.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먼저 피는 거야. 그래서 원칙과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내가 경험을 했건 지식을 쌓건 이렇게 해야 그게 내공이 된다. 내공. 그렇고 반복해야 된다. 그게 내공이 되면서 거기에서 자연의 친구, 대자연의 친구인 잠재의식이 나옵니다. 그 잠재의식을 뉴턴이 얘기했던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해서 대우주가 만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21의 법칙이다. 21일 동안 되면 우주가 바톤을 잡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은 21일 만에 습관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철학과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면서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철학과 원칙을 가졌는데 자 도대체 어떤 철학과 원칙이 이 나열이 돼가지고 성공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성공을.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첫 번째는 명확한, 밝고 확실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안 되면 성공이 안 된다. 명확한 목표. 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네? 목표라는 것은 꿈에 날짜를 집어넣는 게 목표죠. 계획은 목표를 잘게 쓰는 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명확한 목표, 내가 이건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그 의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많았어. 근데 명확한 목표가 없었다. 왜 목표가 없었겠느냐? 목표를 달성 못할까봐 목표를 안 적었다는 거예요. 내는 옳고 그름 판단 못하잖아요. 네? 아까 이용국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도 그 뇌가 맞다. 손가락을 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하니까 뇌는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크게 시키면 정신 차려서 빨리 오고 작게 이렇게 속삭이면 이게 또 행동이 작게 돼. 이 손가락이 뇌하고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뇌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 보는 방법이나 책 선택에 나오지만 무지개 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뇌를 속이라 그랬어요, 안 속이라 그랬어요? 뇌를 속이라고 나오잖아요. 뇌를 속여서 성공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사람들은 속이는 건 나쁜 걸로 알아. 뇌는요, 천재도 되고 멍청이도 돼. 아무 분별력이 없어. 뇌는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뇌가 이런 분별력 이런 걸 갖고 있는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갖고 있는 줄 아는데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나쁜 습관을 들이면 나쁜 습관 되고 좋은 습관 들이면 좋은 습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1% 시크릿이 뭐냐? 뇌를 다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체 강의에서 제 강의를 듣고 제 강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금만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배추를 절여요. 그리고 김장을 담대래. 그러면서 거기서 깨우치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구나. 뇌 속에 성공이 있는데 뇌는 옳고 그름 판단 못하는구나. 마음도 내가 원숭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냥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고 뭐 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뿌리를 알아야, 뿌리가 있는 걸 알고 그래야 깨우치는데, 이 명확한 목표에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그랬죠.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를 설정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목표를 안 정해. 뭔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고 안 내주고, 숙제를 안 내주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이제 안 해가면 되니까. 근데 숙제를 내주면은 숙제를 못 해갈까봐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 근데 숙제를 잘 해갔어. 그럼 선생님 얼굴이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면서 뭐냐, 설레임으로 가. 설레임. 이제 내가 선생님이 왜 숙제 온 거 조사하느냐. 아, 근데 어느 날 선생님 깜빡 뒤져먹고 숙제 검사를 안 해. 그럼 이제 토탈감이 생기는 거야. 설렘이라는 것은 준비가 됐을 때 설렘이야.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대학 시험을 봤다든가 이렇게 그 자신만만하면 시험지어 와라 나게로. 내가 친구가 되겠다. 이제 설렘이야. 근데 준비가 덜 됐어. 안 됐거나. 그러면 긴장감이 생겨요.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은 준비가 못 된 거예요. 자신감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습관 속에 맡겨놓는다는 거죠. 긴장을 해소하는 책은,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거죠. 반복 속에서, 자리매김 속에서 자신감, 확신으로 가는 길이 습관이니까.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우주가 맡아서 준다는 거, 이게 습관이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 그러니까 목표도 명확한 목표도 자꾸 내가 여기에 훈련으로 보면 습관화가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게으름이 적이라 그랬죠. 이게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 내부에 성공의 두 가지 적이 이 두려움과 게으름이에요. 이런 것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아예 목표를 안 정해. 숙제 안 내줬으면 좋겠어. 목표를 정한다는 건 숙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기 스트레스를 받아야 장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목표가 없는 것은, 아무 목표가 없는 것은 관역이 없는데 활을 쏘고, 그 다음에 표적이 없는데 총을 쏘는 거고 똑같아요. 표적 없는데 총 100발, 1000발 쏴봐. 그건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성공에서 중요한 게, 이 원칙과, 이 철학과 원칙을 딱 그 포장지를 갖고, 목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명확한 목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아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뇌가 작동을 하잖아요. 명확한 목표가 무엇을 작동시키느냐? 뇌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작동시킵니다. 마음을. 그 마음 속에서 열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열정이 나와야지, 혀에서 열정이 나오면 안 돼요. 이 머리에서 열정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이 뇌를 적절히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은, 이 열정이라는 것이 이제 열정이 마음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게 열정이. 근데 열정에 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냥 입으로만 열정하는 게 아니라 열정을 불러들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사방에서 불러들이는 것이, 동쪽에서도 들어오고, 서쪽에서도 들어오고, 북쪽에서도 들어옵니다. 남쪽에서도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열정이 명당에 있어야 된다. 자청령 우백호 후현무 전주작이에요. 열정이 명당 안에 들어가 있는다. 그래야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행동이 되는 게 아니야. 예? 그러면은 이 자책에서는, 동쪽에서는 어떻게 오느냐? 호기심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면은 열정이 시작이 된다. 서쪽으로는 해가 져요. 서쪽에서는 뭐냐면은, 서쪽에서 불러들이는 건 위기의식이야. 위기의식. 위기의식에서 열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북쪽에서 오는 것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즉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 명확한 목표를 정했으면 자기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 불러들이는 건 이익이 돼야 돼. 뭔가 지식에도 뭔가 뭐 강의를 들으면 뭐 남고 뭐 이게 좀 뭐 뒤통수를 때리는 게 있어야지. 한 시간 들었는데 아무 뭐 천연 조미료도 없어. 어떤 사업을 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어. 그럼 열정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맹자도 그랬어요. 사람의 열정을 부르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이익이 되면 움직인다. 그래? 자, 우리가 의리, 인정, 동정, 애정으로 사람을 움직일 것 같지만 그거는 북한사탕 쓰는 것도 똑같아. 그거는 단타르구나.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열정이 안 된대. 그냥 바다만 먹는 거야. 자꾸 주면은 사자도 먹이 주면 사냥 안 하듯이. 네? 그거는 일회성이라는 거, 일회성. 하루살이. 일회성. 근데 사람이 이익이 되기 시작하면은 열정이 움직이는데 그 이익이 되는 게 맹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 뱀을 싫어하는 어부도 뱀장어가 보면은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뱀장어. 뱀장어나 뱀이나 마찬가지야. 어린애 보고 뱀장어도 모르고 뱀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뱀장어를 뱀이라고 그러고 저걸 뱀장어라고 그래도 모른단 말이야. 똑같아. 뱀은 뭐야? 꿈틀대는 게 뱀이야. 왜?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게 뱀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뱀인데 뱀은 싫어하는데 뱀장어는 좋아하더라. 또 일반 안악내 여자가 누에는 벌레는 싫어하는데 누에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누에가 벌레는 거야 아닌 거예요? 왜 벌레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이 누에가 이익이 되는 거야. 이익. 네? 관을 짜는 사람은 아무리 성스러운 사람도 관 짜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마음적으로 사람 죽기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죽어야 간이 많이 나가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마음. 마음에서 열정을 부른다.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철학이 없고 원칙이 없는 사람은 내가 비어있어. 근데 남한테 의식적으로 나 열정 성공한다 그래. 자기 열정이 뭔지도 모르고. 열정이 소리 지른다고 열정은 아니야. 똑같이 해서 사람을 혀로 칭찬한다고 칭찬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 샘물이 나와 있는 거야. 샘물이. 그래서 그 열정이 되면은 그 열정을 대우주가 마중을 나온다는 거야. 그 끌고 간다는 거야. 항상 우리 대우주와 소우주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한다. 그것을 뉴턴이 발견했잖아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끌어당긴다라고. 이거 중력 때문에 끌어다닌다. 그러니까 끌어당긴다는 법칙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나의 잠재의 의식을 찾아서 빨리 대자연과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자연과 접촉하는 자가 그게 나중에 큰 성공을 한다. 그 명확한 목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플러스야 플러스. 자,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의 노력을 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과 같아서는 남 이상 되지 못한다. 좀 더 정신을 가져라. 조금 더 오는 게 조금 더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홀이 천리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홀이 구멍 많은데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더니 시간이 신은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간으로 길을 들인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여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노력했더니 플러스 알파 노력을 했더니 여기에서는 이 호리구멍이 천리가 되더라. 천리가 되더라. 네? 근데 본인도 몰라. 그냥 습관으로 쭉 이렇게 갖고 그냥 자기 철학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생계유지에 전전긍긍하다가 여기 인생을 마감하는 거고, 여기에 5%는 이 천만고도의 길을 가면서 생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생각을.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조금 노력이 또 이자가 붙으면 또 노력을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고. 자, 돈은 은행 계좌에 쌓여서 빼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노력은 그게 아니에요. 빼서 쓰게 되면 다시 올라가서 다시 물레방으로 돌아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혹하게 끝까지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니까 임계점 물이 끓어가지고 대우주가 마중을 나와서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까 성공이 쉬웠다 그래요.
성공 못한 사람은 앞에 캄캄하게 보이는 거야. 눈으로는 못 보이니까. 성공은 지혜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노력을 했겠다. 자, 세 번째가 조화의 정신입니다. 조화의 정신. 어울림의 정신입니다. 어울림. 성공이 먼저 시간에 그랬죠. 자, 나 자신과의 만나고 기회와 만나고 사람과 만나라 그랬어요. 그 나 자신과 기회와 사람과 조화가 됨으로써 꿈이 생성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그 조화의 정신. 자, 조화의 정신을 우리가 일깨워준 사람이 카네기입니다. 카네기 인간관계의 법칙에 나오죠. 인간관계의 법칙.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다. 상대방을 인정하라. 반드시 인간관계에서는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변화해야 되고 자기 싸움에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카네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조화를 해야 되냐. 왜? 항상 왜가 안 되면 노동입니다. 왜 조화를 해야 되냐. 사람마다 이 70억의 인구가 DNA가 다 틀리다 그랬죠. 손금이 다 틀린다. 생각이 다 달라요. 부모 자식도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걸 틀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리다. 다르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이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첫 번째 목수한테 한번 물어보고 목수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거 나이테라고 안 그럴까요? 대부분에 나이테라고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보는 만큼 자기가 이해를 하고 보는 만큼만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나이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수한테 물어봤더니 가수한테 이게 나이테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뭐라 그럴까? 음반이라는 음반. 이것을 갖다가 경찰관한테 물어봤어요. 그 음반입니까? 나이테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지문이래. 지문이라고 그래요. 자, 소방관한테 물어봤어요. 소방관한테 이거 지문입니까? 그랬더니 같은 데 그리고 지문이 아니래요. 이건 소방복수래요. 복수. 자, 어린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지문이야, 소방호스야, 음반이야, 나이테야 했더니 나 펜이 잘 치거든요. 펜이 이렇게 감는 거 있죠? 네. 펜이 끈이라 그러더라고요. 펜이 밑에다가 펜이 돌 때 펜이. 네? 펜이라 그래요. 펜이. 이걸 땅꾼한테도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땅꾼은 뱀이 둥지 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뱀이 둥지 틀고 있다. 기상대한테 가서 물어봐요. 고기압, 발달하지 않은 고기압이라고 얘기 까놓아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화합, 융합이 안 돼. 힘을 합치면 대단하거든요.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은요, 오죽하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도 부러웠다 그랬죠. 10사람이 힘을 합친 것보다 10사람이 각자 능력 발휘한 것보다 두 사람이 힘이 셉니다. 우리는 또 특히 힘이라는 것은 마력을 얘기해. 말에 일마력, 이마력, 힘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60년 만에 맞이하는 것 청마의 해. 청마의 해는 기회도 오지만은 고통도 크게 왔어요. 1884년에 갑오경장 있었죠? 110년 전에. 네? 그랬듯이 위기가 기회가 같이 옵니다. 항상 그렇게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자 되는 사람도 많지만 위험도 많다. 근데 인생 활자에 보면은 보통으로 볼 때 3번의 기회와 7번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는 2번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위기를 뛰어넘을 준비가 돼 있다. 왜? 뿌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뿌리가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뿌리를 땅에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다 두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를 땅에다 두지만 사람의 뿌리는 하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걸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믿을 실 생각이요. 신념.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된다.
이걸 우리가 신념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의 정신을 가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제가 그 책 중에서 덱스트 예거의 끝없는 추구책, 행동하는 책을 그 책만 800번을 봤어요. 그 책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릴 수 있는 머리를 쓴다. 천둥은 훌륭하다. 그러나 놀랍다. 그러나 이 일은 번개같다.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연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조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내 머리를 빌려 쓰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8시간을 근무하는데 80만 시간을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리는 겁니다. 그게 기업가예요. 그게 성공자예요. 근데 독불장군에서 내가 혼자 다 해. 그러면은 성공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한테,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첫 번째, 또 부가 있고, 두 번째 또 개가 있어요. 세 번째 멍개가 있고, 네 번째 멍구가 있어요. 또 부는 뭐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누가 크게 성공할까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네? 우리가 볼 때 1번인 것 같지만 1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네? 1번을 했으면 뭐 이거 저 귀중한 시간에 문제 낼 필요 없어. 똑똑하고 부지런하게 하면 큰 성공을 못 해. 지가 다 하거든, 지가 다 해. 똑똑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네? 똑똑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게으르다는 의미를 잘 봐요. 시스템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게 대한통운에서 이 쌀을 지게 해가다가 차에 오는 사람이 그래 나는 지게 똑바로 지고 똑바로 갈 거야 가지고 똑똑해. 그래서 그러고 그냥 계속 쌀만 실어나 땀빨 떨어지면서 부지런해. 그런 사람하고 콤바인 벨트를 딱 하나 갖다 놓고 쌀을 얹어놓고 다음 배를 한 대 피고 있으니까 이렇게 쑥 가. 게으르요 안 게으르요? 게으른 거예요. 내가 내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릴 수 있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제 7강에서 나옵니다. 성공 내비게이션, 성공 지도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성공 코스 중에 어떻게 인간관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습관은 어떻게 가야 되나 11가지 코스 성공 지도를 책 한 권에 800번을 보고 내가 만들어냈어요. 그 책을 800번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하는데 그 책을 안 보신 분들이에요. 네. 세종대왕은 책을 한 번 보는데 100번 이하로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책 하나 보면 100번 이상을 봐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이 가장 많이 본 책은 구소수관이라는 책이에요. 1100번을 봤어요. 1100번. 그러니까 책에서 영을 찾는 거예요. 영을. 네? 인간은요 옳고 그름 판단 못하기 때문에 이해만 해. 이해만 하면은 그 다음에 가서 잊어먹어. 학교 선생님한테 대학에서도 강의 요구에다가 그냥 문 밖에 나가면 잊어먹어. 문 밖에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컨닝해서 쓰려고 그러고 뭐려고 그러고. 이 뇌를 다룰 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뇌는 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반복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반복을 하게 되면 그때 뇌가 그냥 내 뇌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그것을 펌핑을 하게 돼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자투리 시간을 잡았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도 자기가 메모해놓은 거 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지독한 사생가였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더 확신을 가졌어요.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23전 23승 싸우기만 하면 이겼느냐 이랬더니 자기와 자기를 조화를 다 시켰다. 자기가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뒀다 믿은 게 아니라 현재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이게 뭐냐면은 신념입니다. 신념의 현실화예요. 신념의 현실화를 제가 이순신 장군한테서 찾았어요.
이순신 장군 어디에 찾았느냐? 이순신 장군 칼에서 쓴 글씨를 찾았어요. 칼에다가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서해 원영동이라고 써있어요. 보신 분도 있지만, 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맹산 초목지. 저 이거를 보고 감동을 했어요. 야, 이분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국가를 지켰구나. 칼에다가 딱 이렇게 두 문장을 써놨어요. 선조대왕이 부산포로 진격하려는 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네? 그것이 뭐냐? 부하직원을 틀림없이 다 희생시키고 국가가 망하니까 그 옛날 같아서 임금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면 대단하거든.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자기를만의 믿는 생각, 임금을 뛰어넘는 자연과 만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칼에 들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감옥에다 넣고 원균이한테 했더니 뭐요? 완전히 참패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그때 선조가 반성을 하면서 다시 또 삼고수군 통제사로 나오니까 농부들이 나는 목숨을 바쳐서도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따른다. 그래서 다 나와서 그게 조화의 정신이 있었다. 정신이 무술보다 앞서는 겁니다. 전투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해도 정신이 없어지면은 전부 적군이 되고 이래갖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신념이 뭐냐 이게 서해 원영동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소자연과 대자연 얘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자, 바다에다가 맹세 서자입니다. 바다에다가 맹세를 했더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화에 충성을 했어요. 자연의 충성, 충무공 충성. 자, 마음을 가운데 갖다 놨잖아요. 마음을. 충성한 충자. 충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남의 복종의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와의 약속. 이순신 장군이 자기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다 맹세했더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을 하고 맹세했죠. 산에다가 맹세하니까 풀과 나무가 나를 알아주네. 자, 믿음이 얼마나 저거 했으면은 풀과 나무가 나를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알아주고 뭐 누가 신하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풀과 나무가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순신 장군의 칼에 새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 우리 역사 교과서 선생님들이고 뭐고 이거를 적은 게 없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순신 장군의 그런 걸 100시간 1000시간 얘기하면 뭐해? 자, 이순신 장군의 이 정신, 신념의 정신에서 이 글 하나만 해석을 해도 거기 그대로 칼 속에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과 나무가 나를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산과 나무가 대화가 돼, 뭐가 돼? 그게 진정한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 신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신념을 갖다가 현실화 시켜나갔다는 거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과거도 지나갔고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하는 일,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 현재 내가 쓰는 시간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킬 줄 아는 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본이야. 그것이 철학이고 원칙으로 가서 같이 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한테나 손주한테 때도 이거 한문을 한번 인터넷 가서 한번 보라. 지금은 지식 같은 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누가 자기 칼에다가 했다는 것, 칼을 항상 잡고 있잖아. 항상 칼을 잡고 있어. 그 마음과 같이 있단 말이야.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야. 그 항상 그 정신을 찾고 있었던 거야. 산에다 맹세하니까 그래 풀과 나무가 나 알아주면 됐지. 내가 누구한테 뭐 하겠냐? 뭐 자랑하겠냐? 그런 신념을 가졌다는 거야.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동상이 있죠. 근데 부정이 많을까요? 긍정이 많을까요? 사람들이. 시골에서 어떤 사람들이 둘이 싸우고 있어. 한 사람은 촌에서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봤어요. 그 광화문에 있다 그러는데 진실은 자도 옳고 우도 옳고 이유가 없어.
근데 거짓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잖아. 근데 한 사람은 서울에 안 갔다 왔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서울 갔다 와서 자랑을 하니까 그걸 이기려고. 강화문에 이수진 장군이 뭐 강화문에 있냐. 그러고서 이제 우겨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게 옳은가 저거 옳은가 네가 판단을 못해. 근데 뭐냐, 결과적으로 강화문에 갔다 온 사람이 이겼을까 안 이겼을까? 강화문에 갔다 온 사람이 졌다는 거예요. 왜? 그냥 이수진 장군 동상이 강화문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은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이수진 장군이 동상이 강화문에 있냐 이거야. 논리를 갖다 드립니다. 이수진 장군이 뭐냐? 그가 충무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무로에 있다는 거예요. 충무로에. 그러면은 어떤 걸 믿을까요? 충무로를 믿을까? 강화문을 믿을까? 충무로를 믿는 거예요. 네. 여기 불교문화원의 교육원장님과 계시지만 그게 그거예요. 불교에서도 색즉시경 공즉시색.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진실이 거짓처럼 보이고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네? 그것을 자기가 통제하고 나가야 돼. 그게 뭐예요? 이렇게 신념을 현실화. 자,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뭐냐? 자기의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규율을.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을 하고 자기를 사랑을 하고. 내가 나 사랑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사랑한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존중한다? 그거 가식이에요. 나부터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통제해. 그 통제할 수 있는 그 그릇을 갖다가 우리가 인격이라 그래. 격. 동물은 통제를 못해요. 동물은 반응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원숭이는 아주 반응이 빠른 동물이야. 뇌가 350g이고 사람은 1350g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원숭이는 뇌가 많이 더 있어. 그래서 관리를 안 하고 감독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조삼모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조삼모사가 원숭이가 나왔잖아요. 바나나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더니 화를 내. 근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 사람도 조삼모사 이런 데서 이 영과 그 혼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져, 통찰력이 없어져.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데, 아니 학벌에서 졸업장을 따면 뭐냐고, 박사학위를 따고 몇 개 가지면 뭐해. 세상과 만나지 못하면은 그건 성공이 아니다.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으면 성공이 아니다. 성공을 해나가는 사람은 난데 내가 자기 기울 속에서 춘풍추상하라. 남을 대할 때는 어떻게? 남을 대할 때는 뭐요? 남의 머리를 빌려 써야 되니까 빌려 쓰게 되면 공손해야 돼, 안 해야 돼? 공손해야 돼. 그래서 춘풍이라 그랬어. 춘풍. 이제 겨울이 지나면 곧 봄이 오겠지만은 춘풍이야. 근데 또 가을에 서리빨이 있어요. 서리빨. 나를 대할 때는 서리빨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율이에요. 나를 대할 때는 서리빨처럼 대하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라. 왜? 그 사람과 같이 조화가 돼가지고 내 머리를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말 한 필이 끄는 힘이 4톤인데 말 2필이 끄는 힘은 몇 톤이라 그랬어요? 22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한국 사람 평균 IQ가 106이야. 106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같이 빌렸다. 그건 천재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두 사람의 합심은 부처님까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개미 1000마리가 모이면 맷돌이 돌기 시작한다. 이게 뭐예요? 조화의 정신, 합심의 정신이요. 그 합심의 정신은 어디에 들어있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야 모든 게. 뿌리 없는 건 끝나는 거예요. 뿌리가 있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고 원칙이 그 기준 속에서, 기둥 속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가는 거죠. 자, 명확한 목표,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조화의 정신. 어느 하나가 자연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연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 6번째, 모든 성공과 행복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고 했어요. 자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공부 그냥 해도 할까요? 모든 성공과 행복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도 6가지가 있어요. 요것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끝낼 겁니다. 10분 동안